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56세 박영수 씨는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20년 넘게 택배기사로 일해온 그에게 이른 새벽 출근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입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는 세수만 하고 급하게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침 식사는 늘 건너뛰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냥 점심에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박영수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사실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여보, 아침이라도 먹고 가세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늘 괜찮아. 시간 없어. 점심때 든든히 먹으면 되라고 답했어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별 문제 없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졸음이 와서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다 보니 시간도 아까웠고요. 나는 체력이 좋으니까 괜찮다. 아직 젊으니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택배 일이라는 게 매일 무거운 짐들을 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따로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어요. 동료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하게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나이에는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위안하며 지냈어요. 가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라고 하면 괜찮다고 나 튼튼한 거 몰라? 라며 웃어넘겼어요. 그는 늘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하루는 매일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쉴 틈 없이 택배를 배송하고 누적된 스트레스는 저녁 술로 달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벌써 7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딸이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세요라고 걱정하며 권해도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젊어.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저희 택배업계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게 기본이에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7시, 8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배송 시간에 쫓기다 보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키고 나면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나면 소주 한두 병은 기본으로 마셨어요. 오늘도 고생했다 하면서 술로 피로를 풀어야 잠이 오더라고요. 아내가 술 줄이세요라고 하면 이 정도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데 술도 못 마시면 어떻게 사냐며 화를 냈어요. 건강검진도 7년째 안 받았어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해도 바빠서 시간이 없다. 돈 아깝다. 병원 가면 오히려 병 생긴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죠. 딸이 대학생이 되면서 아빠 제발 건강검진 받아주세요. 걱정돼요라고 말해도 야 아빠가 아직 정정한데 무슨 걱정이야? 너나 공부 열심히 해라고 넘어갔어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어있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박영수 씨의 몸에는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그대로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동료가 발견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70kg 정도 나갔는데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3에서 4kg이 빠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이 좀 힘들어서 살이 빠지나 보다. 좋은 거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여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했지만 무슨 소리야, 살 빠진 게 좋은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피로감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하루 자고 나면 피로가 다 풀렸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길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같은 택배센터에서 일하는 동료분이 출근하다가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내와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야 내가 정말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던 대가가 결국 응급실 침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박영수 씨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높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단계였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정기검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순간 박영수 씨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어섰고 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종양이요? 그게 뭐 심각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지만 몇 달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과음, 그리고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침 먹으라고 병원 가자고 했잖아요 라며 울먹이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특히 아침을 거르면 위산이 위벽을 계속 자극하고 불규칙한 식사와 과음이 더해지면서 위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간 수치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0년간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아내와 딸이 그토록 걱정해주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던 거죠. 조금만 더 늦었어도 수술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라는 의사 선생님 말에 정말 아찔했어요. 괜찮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기만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 씨는 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면서 가족 앞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던 그였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무관심이 결국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가족을 잃을 뻔했던 상황이 얼마나 아찔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라도 같이 고쳐가면 돼요라며 위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56년을 살면서 가족 앞에서 이렇게 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괜찮다고 우기던 게 결국 가족을 힘들게 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하고 후회됐어요. 딸이 옆에 와서 아빠 괜찮아요. 조기에 발견됐다니까 다행이에요 라고 위로해주는데 오히려 더 죄송했어요. 대학생인 딸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는데 이제 제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여보 이제부터라도 같이 고쳐가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서로 바빠서 대화도 별로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 좋은 가족들을 두고 혼자 고집부리면서 진정한 남자의 눈물은 가족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흐르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 이후 박영수 씨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금주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연배의 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남기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게 아침 식사였어요. 아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는 꼭 아침 드세요. 위에 좋은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억지로 먹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처럼 오전에 급격히 피곤해지거나 어지럽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딸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딸이 아빠 운동해요. 제가 같이 할게요 라고 해서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한 달 지나니까 30분은 거뜬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20년 넘게 매일 마시던 술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격려해주니까 할 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체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변해가는 과정을 블로그에 써봤어요. 56세 택배기사의 건강 되찾기라는 제목으로요. 그랬더니 비슷한 나이대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힘내세요. 보기 좋네요. 이런 응원들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건강을 회복한 지 1년 후 박영수 씨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그의 블로그를 보고
중년 건강지킴이 강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강연을 이라며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장에는 같은 택배기사, 버스기사, 50, 60대 직장인들이 모여들었고 박영수 씨의 솔직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1년쯤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영수 씨 블로그를 봤는데 저희 복지관에서 중년 남성분들 대상으로 건강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강연을, 저는 그냥 평범한 택배기사인데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복지관 담당자분이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의 분들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라고 설득하시더라고요. 아내와 딸도 아빠 해보세요. 아빠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줬어요. 강연 당일 복지관 강당에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택배기사, 버스기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저처럼 괜찮다고 우기지 마세요. 아침 한 끼, 검진 한 번이 여러분과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와서 형님, 저도 7년째 검진 안 받았는데 내일 병원 예약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실수와 후회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사명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박영수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준비해준 든든한 아침 식사를 먹고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그동안 놓쳤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데 이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시간 없다, 귀찮다며 건너뛰던 아침 식사가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아내와 마주 앉아 오늘 뭐 배송할 거 많아? 몸은 괜찮아?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해져요. 3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에도 괜찮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받아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술 마시고 잠자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얼마 전에는 딸과 아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20년 넘게 가족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딸이 아빠 이렇게 건강해져서 고마워요. 앞으로 오래오래 같이 여행 다녀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즘에는 복지관이나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와서 제 경험을 나누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니까 정말 뿌듯해요.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올해 검진부터 시작해보세요.